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벌스, 프리코러스, 브릿지, 코러스 메이킹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편곡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 송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많은 대중음악들을 분석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인트로, 벌스, 코러스 등의 송폼 제작 방식들이고요. 물론 여기 있는 방법만으로 송폼을 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곡을 만들 때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작곡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곡의 방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작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음악의 3요소, 리듬, 멜로디, 화성. 사실 여기 이제 화성은 코드가 아니라 코드 진행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데 일단은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리듬으로 곡을 써도 코드를 바꾸거나 멜로디를 바꾸는 방법으로도 송폼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코드와 리듬을 써서 쓰더라도 악기를 바꾸거나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도 송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편곡적인 아이디어들까지도 배워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송폼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폼이라는 것은 음악의 구성과 구조,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도가 있듯이 음악이 어떤 순서와 반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 형식이다. 그것이 송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을 만들 때, 물론 기승전결이 없이 있는 음악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기승전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음악을 들었을 때 지루하면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혹은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나 그런 이제 편곡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좀 더 센스 있는 그런 더 멋진 퀄리티의 음악들을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도 않고 내 감정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기승전결이 좋은 곡은 듣기만 해도 정말 우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음악에서 기승전결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폼은 코러스, 벌스, 브릿지, 프리코러스, 훅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송폼 파트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곡이 좀 재미가 없다. 그냥 똑같다. 지루하다. 너무 잔잔하게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곡을 한 곡에 대한 품평을 들었을 때 그런 분들이 이 송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훨씬 더 곡을 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송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준비해야 될 것들. 일단은 내가 어떤 키로 곡을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코드 진행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주고 어떤 송폼으로 곡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파트들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그런 제작 방법들을 참고를 해서 곡을 만드는 거. 요 세 가지 과정들을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벌스를 보도록 할 겁니다. 벌스는 일단은 노래의 내용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전개. 그래서 또 보통은 이제 노래의 주제, 스토리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들을 벌스 쪽에서 많이 하고요. 보통은 2개 이상의 벌스가 많이 나타나고 보통 이제 이 벌스들은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가사만 달라지는 경우가 보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멜로디의 음역들이 변하지 않거나
아주 약간씩만 변하는 특징들이 많이 있고요. 후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덜 강렬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스무스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봐도 뭔가 점진적으로 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쌓이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적으로 본다면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제를 표현을 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벌스에서는 다른 가사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나 감정을 전하고요. 결국 주제는 똑같더라도. 그리고 이제 후렴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벌스는 다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노래에 좀 더 진행감을 많이 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는 노래를 보면요. 벌스 부분에서 뭔가 이 감정의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후렴에서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정석적인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스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실용음악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본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벌스 1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벌스에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B에서는 후렴, 주제를 강조하면서 좀 더 반복되는 부분. 벌스 2에서는 벌스 1하고 멜로디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멜로디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가사를 살짝 다르게 바꿔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내용 변화를 보여주고, B에서는 여기 후렴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스는 일단은 서사적인 역할, 그냥 서사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사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발라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이나 프리코러스와 연결되기 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사를 어떻게 후렴하고 프리코러스의 연결을 잘 할 것인가. 후렴 같은 부분에서 이제 감정을 최대치로 터뜨려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내가 내용을 이끌어 갈 것인가.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가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 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4비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곡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4비트에서 근음은 이제 4마디에 한 번씩 딱 나오는 요런 4마디가 아니라 4박자에 한 번씩이죠. 한 박자, 2박자, 3박자, 4박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니까 4박자에 딱 한 번 왼손 근음 한 번만 쳐주고, 오른손으로는 4박자에 맞춰서 한 박자, 2박자, 3박자, 4박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밴드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 메이저 코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왼손 근음을 쳐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4박자, 그러니까 한 마디 1에서 2까지 한 마디에 지금 근음 한 번 들어가고, 4박자니까 오른손 1에서 1.2까지가 한 박자, 2박자, 3박자, 4박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BPM이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요거를 뭐 한 80 정도로 줄여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반주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벌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마디의 이제 리듬 패턴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C 메이저 키에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2516 진행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E는 이제 E도 마이너죠. 그래서 D 마이너, 5도는 G 메이저, 3화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메이저, 그 다음에 6도는 A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코드 진행 4마디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C 메이저니까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G 메이저겠죠? G 메이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 마이너. A 마이너. 이렇게 될 겁니다. 80bpm으로 한번 들어보면은 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뭐 더 느리게 하면은 더 느리게 들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뭐 보이싱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해볼 수 있겠죠. 보이싱을 하고 한번 들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4비트 형태인데 근음은 2박자에 한 번씩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리전을 새로 하나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한번 여기다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Alt 누르면서 옮기면은 복사가 된다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왼손 근음을 2박자에 한 번씩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2516 코드 진행을 이 리듬 패턴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보았던 이 패턴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극명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그런 이제 패턴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약간 살짝 다른 느낌이네 하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근음을 3박자 반에 하면 반박자에 한 번. 한 마디의 리듬 패턴이 자, 한 박자, 2박자, 3박자 하고 반박자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3박자 반에 한 번, 그 다음에 반박자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리듬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이제 2516 진행으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를 한번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깔끔하게 요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한 박자, 2박자, 3박자 반에 반박자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뭔가 이어지는 듯한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뭔가 조금 더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이다.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본 4비트 형태 똑같은데 근음을 2박자 반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박자 반만큼 한 번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 3박자 반에 한 번, 반박자에 한 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박자 반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1박자 반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반복 이렇게 되는 형태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이 또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베이스랑 코드를 조금 짧게 연주하는 패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리듬감 있는 곡을 만들고 싶을 때 쓰기 좋은 패턴들입니다. 이렇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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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고 굵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코드에 이제 구성음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고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쉼표 부분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비어있는 그 쉼표의 공간들이 조금 더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손 근음하고 코드하고 왼손 근음 코드 왼손 근음 코드 이런 식으로 베이스와 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짧게 연주하는 이런 패턴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와 근음을 2박자를 연주를 하고 또 2박자는 쉬는 패턴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5번의 응용이죠. 코드와 근음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2박자만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1.3에서 2까지 2박자는 쉬어요. 그래서 사실 이 C3라고 되어 있는 얘나 F1 여기 지금 살짝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얘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교재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을 때 괜찮더라고요. 이거 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 본 것 뿐이지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지금 이 세 번째 여기처럼 세 번째 마디에 있는 얘처럼 D1, D2, F2, A2, C3 얘네들까지만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은 여기 F2 없이 그냥 비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패턴은. 그리고 참고로 여기 화면, 이 지금 DAW 화면은 에이블턴 라이브라고 하는 DAW 그 화면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이제 한 개의 DAW 프로그램 화면으로 그냥 이거 노트를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에이블턴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밴드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로우 8비트를 이제 정식 명칭은 슬로우 8비트인데 제가 존니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존니 패턴은 코드의 구성음들을 나눠서 누르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근음은 한 번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뭐 사실 이 왼손 근음을 여러분들께서 아까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2박자 반에 한 번, 1박자 반에 한 번 넣던지 뭐 3박자 반에 한 번, 1박자 반에 반박자만 넣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위에 코드, 오른손으로 누르는 코드를 보면은 맨 아래 음하고 그 위에 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D 마이너 코드인데 D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인 F와 A 먼저 누르고 그다음에 D 누르고 F, A 누르고 D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코드 구성음의 가장 아래 음과 그 위의 음들로 나눠서 연주를 한 형태가 존니 패턴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위를 해서 배치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만약에 A가 맨 아래 음으로 배치가 됐다 하면은 A를 이제 A가 이 D처럼 연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D, F라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D하고 F가 먼저 눌리고 A가 나중에 눌리고 D, F 누르고 그 다음에 A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존니 패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형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배웠었던 이 형태를 가지고 존니 패턴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박자 반에 한 번, 반박자에 한 번
여기는 2박자 반에 한 번, 1박자 반에 한 번 왼손 근음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존니 패턴이 나오게 되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존니가 윤종신 선생님의 존니가 BPM이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존니가 75네요. 75. 75면은 아마 여기서 75로 하면 좀 느릴 거라서 150, 2배인 150으로 하면 될 거예요. 존니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박자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박자에 이제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존니 패턴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존니 그 악보 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드들 보고 이 코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코드대로 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똑같이 진짜 그냥 존니 노래네 처럼 들릴 수 있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형태도 굉장히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고 정식 명칭으로는 슬로우 8비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비트 아르페지오 패턴이라고 제가 이제 붙여놓긴 했는데 그냥 코드의 근음부터 그냥 높은 음 순서대로 이렇게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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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풀어놓은 패턴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디 노트 상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왼손은 8비트 아르페지오 패턴, 위에서 배웠던 이 패턴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오른손은 코드를 누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의 아르페지오 패턴은 근음부터 시작해서 1호 2, 3이나 1호 3 순서로 상행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형태를 띄게 되고요. 분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음에다가 1음하고 5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첫 번째 거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코드 여기 맨 첫 번째 코드 이거는 지금 D 마이너 코드란 말이죠. D 마이너는 D가 지금 첫 번째잖아요. 1 그리고 5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흰색 것만만 누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D를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근음이니까 첫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A 하나 그다음에 D가 아까 전에 첫 번째 1이었으니까 2는 이제 숫자 2가 되겠죠. 그럼 F가 3 세 번째니까. 그래서 2로 2, 3 1 2 3 4 5 6 그다음에 다시 1이 되는 거니까 1 2 3 4 그래서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하고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로 2, 3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오른손 코드 누를 때는 왼손을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누른다고 한다면은
그 가장 높은 음하고 가장 아래 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쓰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D 마이너 코드인데 원래 D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은 D 그다음에 F, A잖아요. 근데 F가 빠졌죠.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너무 많은 음이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이 코드가 너무 무겁게 들려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너무 많은 소리를 그렇게 눌렀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쌓이고 하면서 좀 소리가 무겁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 코드는 가장 높은 음과 가장 아래 음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음들은 조금 생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넣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코러스입니다. 프리코러스는 벌스하고 코러스 사이에 보통 위치하는 것을 프리코러스라고 하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러스 바로 직전에 나오다 보니까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형태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대를 코러스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형태를 프리코러스 파트라고 합니다. 프리코러스는 아무래도 이제 전환, 그러니까 벌스에서 코러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형태가 프리코러스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을 고조시켜줘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감정적인 이 긴장감을 높여줌으로써 임팩트를 코러스에서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비 효과, 코러스가 이제 제대로 더 임팩트 있고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러스 대비로서의 역할을 프리코러스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프리코러스에는 리듬, 멜로디, 하모니가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벌스. 근데 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막 그 스타카토로 막 끊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등장해요. 그 부분이 프리코러스, 그리고 갑자기 귀신이 딱 하고 뭐 괴물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코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 빗대서 비유를 해보면은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그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프리코러스는 근데 이제 벌스나 코러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뭐 정말 짧으면 2마디, 뭐 길면 8마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마디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벌스와 코러스 사이 연결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하거나 변화된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벌스가 1도, 4도, 5도 이렇게 이제 그 흘러가는 형태였다고 했을 때 프리코러스에서는 2도, 5도, 6도 형식으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하는 형태로 코드 진행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코러스는 뭐 전반적으로 프리코러스 뭐 첫 부분의 프리코러스, 뒷부분의 프리코러스 다 거의 비슷하고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데 후반부 부분 이제 마지막 프리코러스 나올 때는 조금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원래 곡의 그 BPM 템포를 유지를 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리듬을 조금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나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특징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멜로디는 벌스보다 음역이 좀 높은 형태가 보통 많겠죠. 이제 고조감을, 긴장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올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점진적 상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러스를 기대를 하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코러스보다는 조금 음역이 살짝은 낮겠죠. 프리코러스가. 그리고 이제 리듬적인 부분도 박자를 더 빽빽하게 채워주거나 리듬 변화를 줘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드럼을 둥둥둥둥둥둥 치는 게 벌스였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게 프리코러스. 그 다음에 뭐 둥둥둥둥둥둥 하고 뭐 팡 하고 제대로 이제 임팩트를 주는 거. 그게 이제 뭐 코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리듬 변화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리코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륨도 뭔가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악기 배치를 할 때도 악기가 하나씩 점점 더 늘어나거나 그런 점진적인 빌드업을 상승을 해서 사용을 해서 코러스를 점차적으로 더 확실하게 강조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하는 게 프리코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니에서는 우리가 이제 벌스에선 뭐 예를 들어서 3화음이나 4화음 썼다면은 이제 프리코러스에서는 텐션 코드를 넣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살짝 전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몰입감을 높이기도 하고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Believer를 보면은 그 벌스 부분에는 원래 First thing 딴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하고 프리코러스는 조금 더 리듬적으로 확실히 타이트하게 좀 더 박자를 나눴죠. 아원반 딴따라란 따라란 딴 따라란 딴 따라단 딴다 따라단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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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through the 하고 pain 하고 이런 식으로 터뜨리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리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멜로디도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에는 pain, you make me a believer, believer 이런 식으로 코러스에서 제대로 터뜨려주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코러스를 만들 때는요, 우리 중간 톤을 설정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벌스하고 코러스 중간적인 음역대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프리코러스의 역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코러스인데 벌스처럼 보이거나 프리코러스인데 코러스처럼 보이거나 하지 않는,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프리코러스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러스의 대비, 그러니까 이제 프리코러스에서 에너지나 음역대를 조금 더 올려놓아야 코러스에서 폭발력 있게 제대로 들린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사실 뭐 프리코러스가 없는 음악들, 벌스 다음에 바로 코러스가 나오는 음악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프리코러스를 굳이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코러스를 조금 더 폭발력 있게 들리기 위해서 점진적인 상승, 에너지나 음역을 한 단계 좀 올려주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서도 질문과 답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벌스가 이제 질문이라면 프리코러스는 감정의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전개들. 예를 들어서 벌스가 뭐 드라마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뭐 바람을 폈어요. 그게 이제 처음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프리코러스는 그거를 그 원래 아내가 봐버린 거예요. 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감정이 점차 올라와요. 그게 이제 프리코러스.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로 싸대기를 날린다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딱 사이다를 주는 거, 그게 이제 코러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멜로디는 간결하게 반복적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뭐 반드시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요거는 뭐 이제 선택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길이 자체가 코러스보다 짧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는 합니다. 왜냐면은 프리코러스가 너무 길면 코러스 임팩트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는데 좀 확실하게 제대로 된 장면, 진짜 사이다 장면, 아니 뭐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갑툭튀 장면이 좀 나오면 확실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앞에 부분 막 긴장감 주는 부분만 너무 길어요. 하염없이 계속 긴장감만 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긴장감만 가지고 있다가 뭐 갑툭튀 나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코러스가 너무 길면은 코러스 임팩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나 좀 선명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프리코러스를 만들 때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코러스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러스 이전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벌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리듬적으로나 코드적으로 뭐 리듬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뭐
코드를 쓸 때 뭐 텐션 노트 같은 것도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이싱을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살짝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러스보다는 덜 화려하고 리듬이 단순하거나 악기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벌스와 코러스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적정한 값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프리코러스를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밑에 거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벌스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씩 그냥 응용한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음을 한 박자 반에 한 번, 두 박자 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처음에 벌스 배울 때도 여기 근음이 세 박자 반에 한 번, 반 박자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응용한 형태들이 프리코러스 만드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프리코러스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들이 다이나믹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브릿지, 코러스 혹은 진짜 벌스까지도 어떤 형태에서든지 이 프리코러스 패턴들을 많이 써먹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곡을 만들고 작곡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리코러스 만드는 방법에 있는 이 패턴들을 다양한 송폼에 써먹어 볼 수 있다. 라고 한 가지는 일단 짚어드리면서 잠깐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더 나눠져 있는 형태죠. 기본 4비트인데 근음은 한 박자 반에 한 번, 반 박자에 한 번, 두 박자만큼 한 번. 만약에 이 패턴을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좀 뭐 만들어 본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한 박자 반에 한 번, 반 박자에 한 번, 이제 두 박자에 한 번.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들어보면은 (75bpm) 정도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확실히 아까 벌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근음을 나눠놨기 때문에 리듬적으로 조금 더 쪼개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고, 혹은 이제 내가 뭐 만약에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G를 쓰고 G 서스포 쓰고 C가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여기서 뭐 바꿔본다 하면은 여기서 바꿔본다면은 G 서스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G 메이저, G 서스포가 되겠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음악적으로 좀 더 재밌는 노래가 형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뭐 한 박자 반에 한 번, 두 박자에 한 번, 반 박자만큼 한 번 이렇게 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아니면 더 쪼개놓은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구성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르페지오 형태. 아르페지오 형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코드를 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말 단순하게 그리드 사이즈를 조금 더 나눠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페지오 패턴, 코드 구성음이나 뭐 스케일의 구성음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코드를 이렇게 풀어놓은 형태,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여와 이제 이런 형태, 이런 비슷한 형태들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사실 아르페지오 패턴은 뭔가 이제 그냥 코드를 풀었으면 되는 거라서, 풀었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연주를 한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뭐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송폼의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러스는 일단 노래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를 한다면은 가장 주제에 걸맞는,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코러스에 많이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임팩트 있고 반복되는 파트이고, 대부분의 곡에서 이제 후렴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요. 혹은 뭐 힙합 쪽에서는 훅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리스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노래를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 구간이 코러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러스의 역할은 후렴구로서의 역할, 곡의 주제나 감정을 확실하게 요약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파트,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반복시켜서 듣는 사람이 쉽게 기억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배웠던 존니 같은 경우에는 존니 사랑해서, 거기가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라이맥스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해요. 이제 밴드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 솔로 치는 게 좀 클라이맥스긴 한데,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 특수한 이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감정의 최고치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부분이 그런 이제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있는 코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표현은 하기도 하고요. 브랜딩의 요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존니 같은 경우만 봐도 코러스 시작할 때 존니 사랑해서 하면서 제목을 조금 더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 노래도 코러스 부분 보면은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고지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코러스는 한 4마디, 8마디, 뭐 진짜 한 16마디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8마디를 2번을 반복시킨다든지, 그렇게 16마디를 만들거나 하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코드 진행은 단순하게 가기도 하는데, J-POP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곡 자체가 화려하다 보니까 코드 진행을 좀 더 진짜 엄청 화려하게 가는 형태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멜로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한국식 그런 발라드들은 조금 더 이제 멜로디 패턴 자체가 좀 쉬우나 강렬한 형태. 그러니까 리듬적으로는 좀 더 쉽고,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강렬한 형태. 그리고 이제 음역대가 높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이제 다른 나라의 곡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들도 꽤나 많이 있죠. 뭐 J-PO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듬적인 부분을 확실히 조금 더 화려하게 가져간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확실하게 담고 곡 제목이 포함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벌스보다 다이나믹이 강하거나 풍부한 편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이 찰리 푸스의 어텐션, 이 찰리 푸스의 어텐션을 보면은 all on my name,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call you up. 여기가 이제 벌스입니다. 악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악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You've been going around, going around, going around every party in LA,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be at one.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프리코러스입니다. 앞부분이 벌스였고요. I know that dress is karma, perfume regret. 프리코러스에서 벌스랑 조금 더 극명하게 악기가 많이 들어가죠. You got me thinking about when you were mine. Ooh, and now I'm all up on you. What you expect? But you're not coming home with me tonight. 음역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좀 더 우리 FX라고 하죠. 이런 이제 효과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넣어가면서 이제 코러스를 확실하게 이제 좀 대비를 시켜서 프리코러스와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나눠주는 형태를 프리코러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게, 아까 전에 제가 코러스는 굉장히 이제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풍부한 편곡의 형태를 띈다고 했는데, 이 곡은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코러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You just want attention. You don't want my heart. 베이스하고 드럼만 들어가요. 베이스하고 드럼만.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되려 기존의 많은 대중음악들에서 볼 수 있었던 코러스에서 풍부한 편곡을 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더 뒤집어서 아예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주는 것도 괜찮죠. 굉장히 매력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코러스를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곡들이 악기를 많이 쓰는 풍부한 편곡의 형태를 이제 보여주게 되나, 이렇게 이제 어텐션처럼, 찰리 푸스의 어텐션처럼 확 이제 악기를 빼버리는 형태들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편곡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악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악기 수나 볼륨이 더 커지면서 에너지가 늘어나는 그런 다이나믹이 좀 증가하는 형태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음역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감정도 조금 더 강조되고 고조된 멜로디, 그리고 사실 이 리듬 변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한국적인 그런 이제 발라드를 만드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장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대로 음역을 확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악기들 수 많이 들어가면서 악기가 조금 더 화려하게 그 리듬을 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리듬 변화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장르마다 좀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많은 대중음악들에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니 보컬, 뭐 코러스 보컬, 그러니까 백보컬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노래 부르면은 뒤에서 백킹 보컬이라고 하는 뭐 화음 넣어주는 그런 보컬들, 그런 이제 화음이나 백킹 보컬들이 이런 이제 코러스 부분에서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매진 드래곤스의 이 빌리버도 들어보면은 이 페인이라는 부분 딱 할 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페인 하면서 부르는 형태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 혼자서, 보컬 혼자서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페인 할 때 뭔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페인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백보컬을 많이 쓰게 됩니다. 쓰는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러스를 만들 때는요, 이제 가사를 쓴다고 하면은 주제를 확실하게 이제 담아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반복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 보느냐. 사실 이제 코러스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많이 교육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형태들도 꽤나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 부르기 쉽고 기억에 잘 남는 라인, 탑라인 멜로디라고 하죠.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서 반복성 있는 중독성을 주느냐 못 주느냐, 그런 게 사실 코러스 작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의 변화. 벌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볼륨이나 감정, 음역에서 조금 더 이제 차이를 주는 게 이제 대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에 좀 잘 남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죠. 뭐 물론 정말 진짜 구름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잔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곡 자체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곡이에요. 허나 뭔가 다이나믹이 있는, 그러니까 기승전결과 다이나믹이 확실한 곡과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잔잔한 곡을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이나믹과 기승전결이 있는 곡들이 히트곡으로서 각광을 받은 경우가 꽤나 이제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럼, 스트링, 하모니 같은 걸로 코러스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악기를 추가함으로써 편곡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코러스에 좀 넣어서 뭐 커피 한잔 할래요, 좋니, 그런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녹여주면은 기억에도 좀 잘 남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코러스나 브릿지 부분에서 그 막 좀 긴장감을 쌓아주면서 코러스에서 터뜨려주는 그런 빌드업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코러스는요, 사실 이제 프리코러스에서 봤다시피 진짜 화려하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심플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찰리 푸스 어텐션처럼 진짜 심플하게 쓰는 형태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더 잘게 이렇게 쪼개주는 형태들, 더 잘게 쪼개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배웠던 패턴들이나 이런 패턴들 전부 다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상관없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악보를 직접 보고 분석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피아노를 치셨던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곡의 반주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제가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이 무슨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모든 패턴들이 벌스, 코러스, 프리코러스 상관없이 다 써먹어볼 수는 있으나,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실용음악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이제 편곡, 송폼의 형태들, 그런 개념들, 일반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내가 곡을 작곡을 할 때 써먹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보고 접목을 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초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송폼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뭐 작곡하는 법, 그런 내용들에 비하면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뭔가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작곡에 비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찌됐든 한 곡의 형태, 그런 이제 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만들 때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엑기스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여기는 벌스 파트구나, 여기는 프리코러스 파트구나, 여기는 코러스 파트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좀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트로와 아우트로 만드는 방법인데, 왜 이거를 마지막에 넣냐면 사실 쉬워요. 인트로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은 벌스 만들고 그 벌스의 멜로디나 반주를 똑같이 앞에다가 그냥 연주를 하는 형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스의 코드는 똑같이 쓰는데 멜로디나 반주법을 바꾸는 형태. 아니면 진짜 아예 새로운 코드 쓴 다음에 쓰거나,
아니면은 코러스의 코드와 멜로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벌스에서 다른 거 쓰는 형태. 근데 이제 4번 형태는 우리 이제 정통 발라드 조금 이제 나온 지 좀 된 그런 이제 정통 발라드에서는 꽤나 많이 보는 형태인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케이팝이 발전하고 힙합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우트로 만드는 방법은 인트로를 똑같이 반복시켜서 우리 국어 시간에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런 형태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우트로 딱 그 이전 파트 뭐 코러스가 아우트로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우트로 이전 파트의 메인 악기 멜로디와 코드를 그대로 반복을 시켜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진행감을 주는 형태들 혹은 1도 서스포 1도로 끝내는 형태 예를 들어서 내가 C 메이저 키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할 때 C 서스포 C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C 메이저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이런 식으로 C 서스포 C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G 서스포 G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좀 뭔가 종료를 해주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혹은 4도 다음에 1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4도는 우리가 이제 다이아토닉에서 배웠던 그 정말 다이아토닉 4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이저 키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C 메이저 키로 만들었으면 4도가 F잖아요. F 메이저잖아요. 근데 F 메이저 다음에 C 뭐 써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F 메이저 하고 나서 이렇게 1도 써도 되고 선 때문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선이 뭐가 많아서 지금 잘 안 돌리는데 하여튼 F 누르고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F 마이너 하고 1도를 해도 되고 F 마이너 한 다음에 1도를 한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F 메이저 다음에 C 메이저 누르면은 이런 형태인데 F 마이너를 누르고 C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혹은 이제 F 코드인데 그 분수 코드 이용해 가지고 C를 근음으로 그 이렇게 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형태도 있고 혹은 이제 앞에를 F 메이저가 아니라 F 마이너로 쓰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보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5도 1도 이렇게 이제 쓰는 형태들도 있죠. C 메이저 스케일로 얘기를 해보면은 4도니까 F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그러니까 D 마이너 그 다음에 5도 G 그 다음에 1도는 C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오른손 근음만 좀 눌러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4도, 2도 마이너, 5도, 1도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4도, 3도, 2도, 1도 이런 식으로 4, 3, 2, 1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코드 진행을 써서 아우트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송폼의 다양한 17가지 리듬 패턴들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17가지의 리듬 패턴하고 그리고 이제 인트로 만드는 방법 4개, 아우트로 만드는 방법 6개.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인트로 4개, 그 다음에 17개, 뭐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합쳐서 17개, 그 다음에 아우트로 6개.
이렇게 지금 패턴을 배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를 뭐 벌스, 코러스 형태로 쓸 거냐 아니면은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형태로 쓸 거냐. 그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인트로 부분에 아예 그냥 진짜 인트로를 안 넣고 바로 코러스 먼저 이제 들어가는 형태, 뭐 그런 곡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를 조합을 하느냐와 패턴을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순서를 조합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조합법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그런 곡들을 지금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운 내용들만 적용을 해봐도 정말 다양한 곡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먼저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곡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복습이 잘 됐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보게 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곡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더 많은 경우의 수로 더 많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편곡에 대한 내용은, 편곡은 완성된 형태의 한 곡, 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작곡은 좀 집중을 하나 편곡은 집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를 만들었는데 좀 곡이 좀 지루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들으신 분들은 더더욱 편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